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포착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 속에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CPI 지수가 향후 금리 결정부터 지수 흐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부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CPI 지수 발표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던 부분이에요. 예, CPI 지수 발표 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내일 옵션 만기,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전일 상승이 좀 나온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예, 아침에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은 급등과 급락보다는 좀 보합선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말씀을 좀 크게 드릴 건 없고 다만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건데. 일단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코스닥 지수에는 좀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의외의 업종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설 쪽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 쪽은 개별 이슈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주도주격으로 좀 보이는 테마들은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CPI 지수 예상치는 한 3.1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1에서 0.2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3.0에서 2.9% 그리고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3.2에서 3.3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후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일단 이번 달은 금리 금리 인상이 거의 한 80% 이상 80에서 90% 정도 그냥 인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이후에 9월달, 8월달은 없어요.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고 8월달과 9월달 그리고 이제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동결로 넘어갈지 요게 시장에서 일단 관건이에요. 그래서 FOMC 끝나면은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는 다 끝나고 실적 관련주들이 아마 좀 상승이 좀 나올 텐데 일단 차별화된 장세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일단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예, 상승 종목에서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것도 엄청 차이 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종목 장세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수익을 잘 내실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 항상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공략주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반짝 상승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등락 없이 보합권 흐름 예상하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녁에 있을 CPI 지수 발표까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지수 흐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금정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 코드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공부들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테마주들은 좀 많이 없고, 이제 개별 종목 상세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어제부터 좀 상승이 좀 좋았었던 웰바이오텍이 오늘도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보면은 제약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제약회사는 아니고요. 뭐 식품이나 뭐 급식 이런 음료, 음식물을 좀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슈가 되는 것도 조금 특이해요. 예, 이 종목이 재밌게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도 관련이 돼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 원석을 수입허가 받았다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뭐 식품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엉뚱한 면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데, 테마주들이 좀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저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쉽게 좀 무너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박스권 자리를 강한 거래 대금으로 좀 뚫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의심이 돼요. 왜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유지가 될지. 시총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뭐 1,500원대에서부터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한 2,500억 정도 시총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는 한 절반 정도로 따졌을 때 한 1,200억, 1,30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시총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서 조금 이 차트를 봤었을 때도 좀 누군가 매집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종목이라서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한번 좀 조정을 좀 주더라도 재상승 가능하다. 예, 직전의 시세를 보시더라도 한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죠. 예,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거의 매일 두세 종목씩은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려요. 예. 그래서 이런 공부 차원도 괜찮고, 이런 종목에 나오는 종목들도 공략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공략주에 대해서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일단 뭐 급등한 자리에서는 쫓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최소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 따라가시면 또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또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했었을 때 전고점까지 또 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확실히 좀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재무 상태가 그렇게 딱 좋은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장투로 좀 보기에도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차라리 좀 눌림목 자리 보시고, 또 이런 패턴들, 종목 패턴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장이 움직임이 없을 때는 꾸준하게 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음식 관련주인데요. 지난번에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았지만 오늘은 또 짐바브웨 정부 이슈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집의 흔적이 차트상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의 패턴이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파악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테마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네, 자동차 부품 쪽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예, 뭐 대장주는 이제 성훈 하이텍, 아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네요. 자, 고점으로 봤었을 때는 12%, 13%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이제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서현이와도 역시나 또 신고가 잘 찍었는데 또 운봉 전환되면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개인만 순매수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오전에 따로 이제 공략주를 드리진 않고
지금 더 관망하고 있는데, 개인이 양매수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급등 나온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되도록 좀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좀 빠른 시간에 공략을 하는 편인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장 후에 제가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노란톡방이 항상 그 수급적인 면 그리고 강한 테마 이슈들 그걸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는 어떤 테마가 강하니까 이쪽을 좀 보시고 수급상은 이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비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직장인 분들이나 뭐 자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보실 거예요. 아마 뭐 초보자 분들도 그런 파악이 좀 잘 안 되실 텐데 그런 거 보시면서 오늘 내가 매매해야 될지 아니면은 관망해야 될지 그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차트 패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접하셨더라도 이제 차트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좀 못 받으신 분들, 차트적인 면으로 되게 어려운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 지표나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대한 이평선하고 가격만 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런, 공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만 오셔서 같이 한번 교육이나 공략수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현대차가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부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뭐 지원금을 좀 못 받는 와중에서도 또 점유율 2위까지도 올라가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는 뭐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을 좀 갖고 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성호하이텍도 역시나 좀 상승 이후에 투자주의 종목으로도 지정됐고 일단 고점에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쉬어가는 구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21선이나 좀 정배열이 좀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또 들어가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장대 양봉 나오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니까 일단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좀 눌림목에 들어온 종목들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도 제가 공략주로 또 오후 땅에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종목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부터 여러 번 상승 시그널로 다뤘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자 유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격이 좁혀지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엮인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언급을 좀 하겠다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삼부토건 역시나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를 좀 찍었어요. 전일 뭐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좀 이렇게 말고 올라왔죠.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지금 하락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에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좀 빠르게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근데 반대로 윗꼬리 이렇게 달고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거래 대금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4천억.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시총도 좀 큰데 4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5천 원대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 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 저점이 낮춰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여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테마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이 된 것도 아니지만 점점 전쟁이 좀 오래 진행될수록 약간 좀 불리한 건 러시아 쪽인 것 같아요. 러시아 쪽이 좀 더
어쨌든 불리해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안에는 뭐 겨울 전에는 또 날씨가 또 굉장히 좀 추워지기 때문에 한번 또 휴전이나 아니면 뭐 종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재건주들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일단 뭐 건설 쪽뿐만 아니라 뭐 철도 쪽이라든지 뭐 통신 쪽, 뭐 도로, 뭐 그리고 모듈러 쪽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은 게 단기간으로 끝날 테마들은 뭐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재무 상태가 안 좋아도 단기적인 뭐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조금 여유를 두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들은 또 길게 보유하시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유보율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라도 좀 들고 가셔야지, 회사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좀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재건 쪽 관련해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관련주들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좀 저도 길게 봐야 할 테마로 좀 보고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테마를 이룰 만한 좀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지금 재건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 보유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 좀 드리고 있고, 또 공략주로도 드렸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재건 쪽에 대해서는 계속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공략주, 우크라이나 재건 쪽 테마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큰 테마 아래 또 철강, 도로, 또 모듈러 등등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하루하루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이렇게 장 전에 오늘 강할 테마들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모듈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5% 넘는 상승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하루하루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요즘 상승 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이거든요. 6월 20 공략주 34%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TCC 스틸이 오늘 17%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케이스도 철강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늘 좀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우양이 저희가 엊그제 공략주인데 오늘 9%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목들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네. 덕신하우징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모듈러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5%가 올랐지만 정고점 이상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좀 길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저 거래 대금이 약간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아직 아침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한 번에 뭐 10%, 20%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뭐 2%, 뭐 1% 이런 식으로라도 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차익 실현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 순간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급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빠지는 물량도 갑자기 나오거든요. 대응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라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이건 정고점 자리 돌파하는 것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일진전기도 변압기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좀 드렸고, 오늘도 효성중공업 엄청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일단 변압기 관련해서 매출 2분기 실적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매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다른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다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변압기 관련해서는 계속 실적이라든지 이거는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 정도 더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적인 잡으신 분들 제가 눌림목 자리에서 제대로 잡았어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타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는 이제 매매 타이밍이나 타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기 어렵고 거의 제가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자주는 3일에 2번 이렇게 계속 종목들 매매 타점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처음에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제가 정말 쉽게 보조 지표 하나 없이 그냥 이평선하고 가격하고 거래 대금으로만 설명해 드리는데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주린이 분들도 이해하시기 쉬운 종목들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오셔서 같이 수익을 좀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TCC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다 비슷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짧게 설명드리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이제 박스권 자리 구간에서 박스권 자리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한 건데 이제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단순한 패턴으로 다 말씀 좀 드렸을 때 이런 자리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짧은 구간에 제가 긴 장기적인 흐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만 골라서 좀 드리기 때문에 거의 보유한 그 시점이 길어야 한 일주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따졌을 때 한 5거래 정도의 대부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대부분 공략주를 포트를 만드는데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공략주 리뷰도 거의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바뀝니다. 한 종목을 계속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이 났었을 때 그때마다 포트를 좀 바뀌는 편인데 이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해요. 제가 방송에서 이 종목 1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리뷰해 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만 말씀 좀 드리고 손절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들을 손절하니까 그렇게 무작정 홀딩 의견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우양도 어제 눌림목 자리에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말씀 좀 드렸고 어제 오후장에 오후 공략주를 좀 드려서 하루 만에 8%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수익을 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다 터놓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고 우양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 쪽 우크라이나와 흑해 지금 곡물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다음 주 이슈가 다음 주 되기 전에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진입을 했는데 일단 매출도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한 9,00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도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눌림목 자리 잘 공략을 했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공략주도 제가 오늘 좀 몇 개를 뽑아봤는데 방송 전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좀 나와서 일단 제외를 했고 오후장 들어서 역시나 좀 좋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 공략주를 좀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리뷰로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의 CPI 지수 발표부터 내일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일정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체크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또 변곡매매 절대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의 오전 시그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산업 설비와 건물, 또 토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VI가 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12%까지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좀 눌림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도 건설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졌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 이전 한번 월봉 차트를 볼까요? 상당히 보시면 10년 전으로 과거를 회귀하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17만 5천 원, 약 17만 5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 여기 이제 코로나 때고요. 그 전에 보면 2015, 16년도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 대규모 유증까지 좀 했었고, 유증을 하면서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을 삼성 내에서 살리고자 했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한 30년 넘도록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던 이제 회사가 삼성 어웨이드 혹은 퍼스티브, 인스파이어라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안을 놓고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곧 발표가 나올 거고요. 최근에 지금 어제는 원전, 오늘은 조선이 잘 가죠. 그 가운데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지금 엄청 잘 가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꼭 그것은 빗대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플랜트와 건설 중심에서 사업 구조를 이제 뭐 친환경이나 에너지 그린 솔루션 쪽으로 아예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변경하는 어떤 체제 개선의 어떤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안 됐던 거 힘든 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재건과 또 베트남 이슈로 인해서 오늘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종가를 봐야겠죠. 오늘 또 얼마나 뽑아줄 것이며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흐름은 뭐 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면 상당히 물론 여기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한다. 그거를 논할 수는 없죠. 어차피 또 체제 개선도 돼야 하고요. 다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또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죠. 굳이 나쁜 부정적인 시견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뭐 긍정도 또 무조건적인 부정도 우리가 갖기보다는 뭐 냉정하게 보고 그러나 이제 주식이라는 건 꿈과 희망, 기대로 또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받쳐주면서 회사에서 기존에 안 좋았던, 기존에 힘들었던 것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나아간다는 모멘텀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랜트와 건설 업종에서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변모를 꾀하고 있는 모습도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장 전에 또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와 테마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 바로 피델릭스입니다. 자, 바로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흐름은 1.7%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이유는 바로 이 일봉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26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 거래일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이 현상을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가량 33% 정도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노란톡을 보니까 이격
잡는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또 붙고 있는데 이 격이 어느 정도 좀 좁혀진 걸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델릭스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에서 5월 26일과 또 5월 30일 연속 2연상 가를 보였죠.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기존의 15% 상한가 제도에서 30% 상한가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30% 상한가가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두 번 연속, 그것도 연속으로 갔다라는 건 그건 좀 의미 부여를 해야 합니다. 뭐 거래량도 당연히 동반이 됐고요. 거기 바탕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를 들어오는 걸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뭐 인스퍼나 뭐 레노버 등 중국 최고의 서버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피델릭스의 대주주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델릭스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5월 26일과 5월 30일 연속 2연속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내려옵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상승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좀 분출이 됐고요. 조정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전혀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다시 정고점 2,500원 이상으로 뚫고 더 간다 안 간다. 그건 나중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가격대 이하에 지금으로도 뭐 엊그저께 약 1,617원만 훼손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이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뭐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빠진다던가 반등조차 없이 이 현재의 가격대에서 내려온다면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었던 자리, 이 상승 변곡에 나왔었던 첫 스타트 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분할 매수 이 가격대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온다면야 뭐 얼마든지 저점 매수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누르는데 바닥 다지면서 턴할 건지, 혹은 반등 이후에 좀 더 빠질 것인지, 혹은 반등조차 없이 빠질 것인지 우리가 어차피 갈릴 수 있는 길은 몇 갈래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세 갈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행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리면서 이어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풀어가면 되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조정이 나왔으니 조정하는 가운데 앞서 보시면 7월 3일이라던가 또 7월 7일도 장중에 10%, 또 16% 순간 슈팅을 주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반등을 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바라보고 공략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는 가운데 조정하는 가운데 반등도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그러나 또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크게 본다면 약 1,500원 전후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첫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가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분명히 어떻게든지 이 종목은 다시금 우상향 리바운드 재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대로 이제 풀어가야 숙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대응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 피델릭스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상승과 하락, 횡보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매일같이 종목 공부 다 같이 해보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이런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가 변경됐습니다. 1357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시그널들 공부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830번님께서 대덕전자를 29,500원에 30% 보유 중이신데요. 최근 이 PCB 관련주들 강세 속에서 대덕전자 역시나 좀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아직까지 수익권이시긴 한데 매수가 부근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덕전자 방금 매수가 보시니까 29,500원이십니까? 최근에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6월에 공략을 하셨다가 수익이 났다가 다시 내려온 건지는 제가 그거는 이제 알지 못하겠지만 뭐 최근에 어쨌든 뭐 엊그저께 사셨다면 단기 관점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30%시니까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수익 및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공략을 하셨다면 지금 가격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내려온다면 흔히 말하는 줍줍 또 혹은 하단 시 무조건 내려왔을 때 계속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1차 매수하고 나서 내 매수 단가보다 5% 혹은 좀 레인지를 넓혀서 10% 빠질 때마다 모아가겠다. 뭐 단순히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겠고요. 1차 매수 후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왔을 때는 앞 전저점의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또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지 그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겠다. 물론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미리 예시당초 공략하기 전에 그런 전략을 세우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팁 아닌 또 좋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역시 해서 대덕전자는 뭐 크게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종목인데 다만 매수 단가가 최근에 사신 건지 뭐 6월에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대응을 하실 거라면 역시 그냥 29,500원 매수가 딱 잡고 오면 본절 또는 29,000원 이탈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뭐 약 한 3만 초반대, 3만 1,000원, 3만 2,000원 구간대에서부터 천천히 뭐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분할 매도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9,500원과 29,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에서 뭐 비중 줄였던 거 추가 매수를 하던지 또는 뭐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장기적으로 내가 바라본다. 더 비중 태워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턴할 때 공략해보는 전략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해서 크게 제가 코멘트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단기로 가실 건지 스윙 중장기로 가실 건지 그 선택을 하시고 풀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목의 이 기업적인 내용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6651번님께서 LNF 26만 원에 10%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2차 전지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LNF는 상대적으로 좀 큰 시세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 그리고 또 그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LNF는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등 나오고 좀 약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상당히 공매도와 전쟁 또 수급으로 인해서 좀 슈팅이 나온 거지. 이제 또 2차 전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LNF가 좋다, 안 좋다. 왜 나는 안 올라, 에코프로는 가는데 내 2차 전지는 안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도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가는 너도 나도 가는 2차 전지, 광풍의 시대는 이제 뭐 끝났다. 끝났다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아주 매우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갈 텐데 이제 너도 나도 가는 흐름은 안 나올 테니 종목의 선별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무조건적인 매수 홀딩 그 전략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제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하고 2차 전지 뭐 지금 LNF 문의 주신 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우리 서울경제 마켓 시그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 뭐 좋습니다. 계속 바라봐야죠. 계속 공략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이 종목, 2차 전지 이 종목만큼은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 조금 내려오셨는데 26만 원 정도면 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좀 부담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그 다음에 풀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차 전지주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테마 속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2881번님께서 삼성중공업 7,560원에 20% 비중 보유 중이신데 어제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야수의 심장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예, 수익 축하드리십니다. 최근 어제 오늘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 과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서 공략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진감래 수익 축하드리고요. 조선주가 5월부터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단순히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단순히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실제 수주, 선가 개선,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슈퍼사이클 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가 은근히 쭉 올라오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은근히 올라갈 듯 뭐 크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약 올리면서 빠지는 게 제일 무섭고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게 내려올 듯 과연 올라갈까? 약한데 하면서 은근히 올라가는 게 이런 게 무서운데 조선주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같이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좀 흔히 말하는 급등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이미 위에서부터 물려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이미 수익이잖아요. 수익일 때는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 팔지는 마시고 분할 매도해서 일부는 수익 챙기고 이대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좀 더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왔으니까 또 줄 때 챙겨줘야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챙긴 돈으로 다시 사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729번님께서 후성 14,3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이신데 지금 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29일 강한 상승 거래량 동반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너졌잖아요. 요 봉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다행히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없고 또 기업의 가치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이제 올라올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프하게 약 15,000원 또는 일봉 균형표 구름대 상단이 약 14,000원 지금 이제 오늘 14,470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14,500원 정도가 지금 맥자리거든요. 앞에 여기 상승 변곡 나왔었던 자리도 14,000원이고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가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15,000원을 완연하게 소화하고 나면 충분히 여기 상단까지도 더 갈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을 소화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상단을 좀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거래량 현재 나오고 있고 진행 과정 중이니까요. 다만 단기적으로 14,500원짜리가 지금 저항 구간이니 이 부분을 좀 잘 유념을 하셔서 좀 일부 분할 매도 또 일부는 끌고 가보고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봤고요. 내가 보유 중인 종목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중혁 전문가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DX 6월 22일 공략주인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상장 가능성에 어제 특징주로 부각을 받았는데 차트가 선행했던 걸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7월 6일 공략주 성우하이텍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매일같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13%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차트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포스코DX의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서 제가 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견디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그럴 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흔히 말하는 줍줍 저가 매수를 하면 결국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상의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결국에는 더 추가 상승한 모습이고요. 어제는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 뭐 그런 또 이슈가 나오면서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고 오늘도 추가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또 줄 땐 좀 챙겨줘야 합니다. 그죠? 1% 수익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좀 단기간 내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더 포스코 DX는 이제 더 못 간다, 여기가 끝이다, 고점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줄 때 챙겨가고 그런 가운데 가격 조정이 나오면 또 재공략하고 뭐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극대화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마냥 들고 가기보다는 좀 분할로 챙기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풀어가 보시고 항상 매수하실 때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다. 분할 매수를 안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투자 심리, 마음이, 이 멘탈이 상당히 흔들림이 없이 딱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멘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포스코 DX 수익 축하드리고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또 다음 전략 풀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우 하이텍 역시도 상당히 공략했던 제가 뽑아왔을 때 시점은 상당히 높은 거의 52주 신고가 나오는 어떤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회사 기업 내용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로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좀 챙겨줘야죠, 오늘도.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방송 관계상 시간상 지금 말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뭐 모두들 서울 성우 하이텍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포스코 DX나 성우 하이텍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대응 방법은 그렇게 분할로 또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네오오토입니다. 네오오토는 이제 물론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시세를 주긴 줬습니다만 그렇게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만큼 그런다고 큰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시 이 5월 10일 이 상승 변곡 이 하단부 이하로 올지 안 올지는 뭐 봐야겠습니다만 이 라인대가 크게 훼손되지 아니한다면 기술적으로라도 우상향이 나올 거고 그 가운데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챙겨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자는 보유자대로 또 없는 분들은 네오오토란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뭐 공부 차원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또 새롭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략했던 종목 리뷰로 만나봤고요. 빠르게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야스입니다. OLED 관련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또 LG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야스가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빠르게 3월 28일 상한가가 나왔죠. 거래 동반 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상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지만 연속 2연상이 나올 정도의 어떤 임팩트가 실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우에서 좀 흔히 말하는 고가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상단을 완연하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갈 자리에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자리에서 더 추가 상승 갈 자리에서 못 가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고 거기에 최근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또 맞물려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뿐이지 전혀 어떤 뭐 종목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 첫 상한가가 나왔었던 자리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또는 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제가 박스 쳤었던 구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거래량이 좀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요, 관망도 매매라고 했습니다. 뭐 이미지 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겠고 혹은 소액으로 좀 가볍게 공부 차원에서 실전 투자해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 야스까지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송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종목이었습니다. 웰바이오텍이 짐바브웨 정부의 리튬 원석 수입 허가에 주목을 받았고요. 금종욱 전문가님의 상승 시그널이었습니다. 원래는 식품과 음식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승 시그널로 다뤄봤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의 차트 시그널입니다. 피델릭스인데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5월의 이연상 이후로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트 시그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의 공략주 야스입니다.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고요. 박스권을 잡아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과 함께 시장 공부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박준혁 전문가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